네, 우리 홍영준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 정슬기 쿠팡 CLS 남영주의 캠프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아십니까? 네, 좀 전에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쿠팡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께서 물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시면서 위탁회사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00%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저희 배송 인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작년 국정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예.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작년 국감 때 이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답변한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7월 3일 날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은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는 미가입률이 78.54%, 위탁 대리점은 미가입률이 15.59%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증인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배송 인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1%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이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이 내용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지난 10월 2일 날 소위 클렌징 10개 지표 중에서 6개 지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클렌징 제도가 과로 산재 등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걸로도 봐도 되겠죠? 클렌징 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와 지적과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남겨두고 대폭 삭제. 네,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KBS 뉴스에 배송과로 유발 클렌징 대폭 개선 부분과 함께 현장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1일 다회전 배송을 폐지해 달라 분류 작업 완전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문제도 문제를 완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좀 괴리가 있는데 이 현장 입장이 반영될 수는 없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회전 배송하고 말하는 통소부는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 목소리는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소위 말해서 클렌징 요건 중에 다회전을 위반한 수행률 조건은 폐지를 했습니다만 다회전 배송 시스템 자체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 물류센터에 대한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쿠팡 CFS는 조사 대상 27개 중에서 25개소가 온도 측정을 거부했고 18개소가 공기 흐름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또 8개소는 기류 속도 평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화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더위에 쓰러지고 사고로 죽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폭염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요구해서 겨우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저 자료에 의하면은 도대체 쿠팡은 뭐가 두렵고 구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거부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최소한의 도리,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노동자 무시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 부분은 저는 저희가 fully 협조를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말씀 주신 저 거부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저 그다음에 자료는 답변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작년 올 1월달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손을 댄 건 1도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CFS에서 올해 2월 MBC가 방송한 사항인데 쿠팡 블랙리스트 건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만든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사평정 자료로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사원평정 SOP 문건은 실제로 작성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2월 MBC가 방송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작성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용 중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이 MBC에서 보도한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사원 평정 리스트라고 해서 그거는 가지고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동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퇴직자들의 재입사를 제한하고 또 언론사들에 대한 이 계속적인 추적 관리도 하고 이런 종사들이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40조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고발되어 있는 것도 아실 테고 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쿠팡 풀필먼트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는 대상자가 한 16,400명 정도 되고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저희한테 고발했던 그 직원부 참고인이 좀 약간 아프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검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기한도 연장하고 이렇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선 7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하시다가 또 보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또 다음 네, 박홍배 의원님. 네. 그 최근에 우은식 국회의장님이 이제 양도노총, 경총, 대한상인 방문해서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노사정여야 사회적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회적 대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제사회 노동위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 의원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관련돼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영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피폭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또 우리 고용노동부의 각각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날 현장 확인을 했다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노조하고 피해자 사측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는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고 삼성전자 사측 얘기만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 이걸 현장을 확인했다고 사실상 거짓 보고한 거죠. 그동안 우리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현장 확인 수준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PPT 좀 부탁드립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고 나자 이틀 만에 현장 조사 그리고 해당 장비 사용 정지 명령 또 유사한 장비 또 중지 명령 그리고 3년간 유사 업무 이력자들 건강 진단 또 인근 작업자도 건강 진단 그리고 7월 8일부터는 3개월간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활동하는 걸 보시면은 6월 13일 날 문서로 보건 진단하라고 삼성에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하라고 또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실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이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탁상 행동의 극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진단 소견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향후 수개월에 방사선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표를 보시면 고용노동부 조치 내역을 보시면은 8월 28일 날 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사고는 5월 27일 날, 진단은 5월 28일 날, 그리고 진단서 상에 수개월에 방사선 화상 치료 필요하다고 얘기한 진단서는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대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8월 28일은 5월 27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난 재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노출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 고용노동부 소관 아닙니까? 네. 맞죠? 이번 삼성전자 피폭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난 4개월간의 행정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는 포기했다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일한 현장 확인 인식과 탁상 행정의 극치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재조사 1년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또 해당 직원들은 저는 징계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의 대책과 역할 그리고 이번 이런 조사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좀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 발병 이후에 보건진단 명령과 그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명령 같은 걸 내렸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그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이게 부상이냐 질병이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그다음 실질적인 검토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시죠. 지금 법적으로는 보건진단 문서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보건 개선도 법적으로는 문서를 내렸죠. 내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서는 내렸다 말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삼성의 건망원 직원 숫자가 한 2만 명 되고요. 지금 수원, 화성, 평택 다 합치면 한 1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났던 방사능 그 기계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는 게 자그마치 690개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사고 발발하고 후속적으로 조치했던 내용 아까 도표 보셨죠? 근데 고용노동부가 했던 도표 보셨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문서를 안 내렸다가 아니라 이런 위급상, 위중한 상황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후속상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서 하나 보내갖고 진단명 내렸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나요? 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안산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힘들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 도입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분들의 산재 예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특별한 산재 예방 정책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쿼터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나라부터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내시라 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거기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게 이제 돈을 그 돈을 이중가 하는데 돈을 그 내용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드리겠다는 게 예. 한 가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예, 없는 예. 관계로 화면 잠깐만 좀 보면요. 그 등록 외국인의 노동자 산재 승인 현황들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이 더 확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 기준 등록된 그 통계치 상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92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49만 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한 배의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은 그 배 정도에 대한 숫자들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이제 반증이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좀 높이는 방안 좀 특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산재는 많이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가입률을 좀 높일 수 예, 고민하겠습니다.